지금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때문에 지금 포탄만 주는 게 아니라 1만 명 이상의 북한 젊은이들이 지금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17살에서 25살, 26살 정도의 그런 해당하는 액팅 청년들이 하루에 1000여 명씩 죽음의 앞에 서 있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아카데미가 한 걸음이라도 더 통일의 길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주명한 우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달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남한 분들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운 대안학교가 있고, 그리고 탈북민들 스스로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주명한 선생님은 탈북민들이 스스로 세운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에서 그것도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장 신뢰성이 있고 또 거기서 졸업한 애들이 굉장히 미래가 촉망될 정도로 잘 교육시키는 훌륭한 학교이고 그게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금강학교 교장 주명화입니다.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애들하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면서 동거동락을 하는 그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강의 이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연말이기도 해서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여기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지를 말씀드리는 이 기회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지금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출발할 때 저는 강원도 원산, 북강원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산 1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국어문학과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교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와서 국정원 선생님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했어요. 교사 했으니까 당연히 교사를 해야지. 또 북한의 학력, 경력이 전혀 인정이 안 된대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지? 하다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취득한 자격증이 간호조무사랑 요양보호사. 또 대학을 또 가답니다. 그래서 나이도 있지. 40대 후반에 왔는데 그때 대학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대학에 가서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 이제 저희가 이제 1월에 금강학교를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학교가 자체로 계속 후원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년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 아시죠? 동네마다의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절반은 국가 지원, 절반은 이제 후원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어디에 가서 1시간 남아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탈북 노동만 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딱 1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북한에서 함경북도까지 한 천리길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2007년에 거기를 가서 또 중국을 걸쳐서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를 만났는데 또 운이 나쁘게 또 탈북민들끼리는 그 죽음이 탈북 루트라고 해요. 몽골이. 몽골로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그 내몽골을 가서 외몽골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내몽골에서 저희가 한번 잡힐 뻔했어요. 네, 잡힐 뻔했는데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제 거기를 저희가 빠져나왔고 저녁에 제가 그 7시 그때 저희 이제 다른 팀 해서 저랑 저희 딸이랑 그 여러 명이 이제 4명이 모여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7시간을 걸었습니다. 근데 저는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춥다고는 하는데 그 내mon고 쪽이 그렇게 추운 줄은 몰랐어요. 패딩도 그냥 이름이 패딩이지 얇은 거 입었거든요. 얇은 패딩을 입고 7시간을 이제 걸어가는데 설 수가 없더라고요. 몸이 얼어들고 입김이 이제 올라가면 여기 이제 거두름이 이제 쭉 매달립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긴 한데 섬은 얼어들지.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거두름을 툭툭 치면서 갔는데 브로커가 분명 철조망 3개를 넘으래요. 근데 그 철조망이 안 나와요. 아무리 걸어도. 야, 이게 우리가 잘못 걸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몽골은 사막이다 보니까 다 릉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나마 이제 낮에 관찰할 때 봤던 그 안테나, TV 안테나가 보이는데 이 릉 밑으로 내려가면 그 안테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정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을 한없이 올려다보니까 북두 칠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디 가지를 않겠구나. 하늘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중국 국경하고 몽골 국경 그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철조망을 어찌어찌 해서 3개를 넘었는데 중국은 하도 탈북민들이 넘어다녀서 철조망이 다 느른하게 늘어져 있어요. 근데 몽골은 가니까 2m 높이의 철조망이 아예 팽팽합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타고 넘진 이 철조망 아시잖아요. 가시 철조망이니까 타고 넘지도 못하겠지. 엄동설안이니까 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럼 우리 2명씩 넘어가자. 근데 이제 국경 그 공간이 중국하고 몽골 국경 사이가 거기가 지금 다 사막인데 빨리 이게 순찰대가 오기 전에 국경경비대 순찰대 오기 전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2명을 넘기고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짝 남자분이 홀라당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데 나오질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난 지금 겁이 나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에서 도는 국경경비대가 오면 잡혀가게 생겼는데 뭐하냐. 빨리 일어나서 날 좀 어떻게 넘겨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넘기는데 보니까 바닥에도 철조망을 쭉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브로커가 몽골 국경만 넘어가면 빨리 역전에 가서 잡히던 국경경비대가 잡히던 잡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국경경비대에 잡히고 거기 처소에 있다가 이제 울란바토르로 가서 한 4개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순서 기다리는 게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감사한 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도와줬겠지만 국경경비대는 저희들 보면 중국 공안처럼 북송을 시키지 않고 보호해 주거든요. 군부대 안에. 그래서 군부대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제 출퇴근한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은 그 군부대 안에 우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6월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성과적으로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러정을 받나 봐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 다 해서 왔다 갔다 절반 되는 거리를 돌아왔답니다. 저보고. 근데 원산까지 거리가요. 제가 보니까 춘천서부터 원산까지가 180km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춘천까지가 105km래요. 한 3,000km, 그러니까 300km도 안 되잖아요. 그거 한 4-5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저는 8개월이 걸려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건 탈북민들이 저희 그동안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어렵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6년이 됐어요. 저도 한국에 온 지가. 이제 코도 닫고 이제는 좀 사회가 이렇구나 하고 벌써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한 4개 부류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언어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언어의 차이랑 취업, 그 다음에 이 사회적 편견, 그 다음에 자녀의 양육, 이 부분이 크게 네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저기 지금 제가 그냥 몇 개만 썼는데, 제가 어문학부 국어문학과 졸업이라고 했잖아요. 북한에서는 외래어, 한자어를 못 쓰게 하거든요. 특히 저희는 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고생고생 하면서 다 그거를 이제 안 쓰게 됐는데, 한국에 오니까 몽땅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배우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제가.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취업에 대한 어려움인데, 북한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더당 같은 데서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졸업만 하면 배치를 했습니다. 넌 어느 학교, 넌 어느 학교. 근데 여기는 오니까 내가 서류를 다 만들어서 내가 취업을 할 때를 알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인들도 함경북도 뭐 무산시 무슨 동 하고 써서 제출을 했는데 몇 번을 해도 계속 서류에서 탈락이 돼요. 막 이제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보더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서 중국 연길시 어쩌고 했더니 통과됐어요. 그리고 붙었는데, 또 그것마저도 또 뭐 전문직은 아니고요. 3대 업종들이 많이 이제 취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문직이 있어도 한국에서는 다시 내 전문직으로 공부를 하든지 내 전문직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그 탈북민들한테는 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사회적 편견, 저번에 언젠가 제가 그 여성연합에서 하는 회의 그때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의 김정은이랑 김여정이가 정말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사고를 칠 때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럼 그쪽에다 욕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저희들한테로 와요. 저희한테 와서 자네 왜 저래? 막 이러거든요. 우리도 그 정치가 싫고 그 제도가 싫어서 왔는데 저희들한테 그 눈길이 너무 차갑고 그 눈길을 받을 때 정말 작아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냥 우리도 같이 분노를 느끼고 북한의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화가 나고 그런 입장이고요. 또 탈북민들 한두 명이 실수를 하면 그 북한에서 야 너네 한국에 가 하고 선발해서 보낸 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런데 누가 실수를 하면 다 탈북민 한 3만 명이 같이 욕을 먹습니다. 걔너 탈북자 그렇지 뭘 이러면서 그냥 그 실수한 사람의 실수로만 봐주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너지거든요. 다음에 이제 보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자녀 양육 부분인데요. 지금 한국에 왔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전문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한번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있는 남편한테 정말 사정사정해서 애를 데려왔대요. 데려왔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힘들게 데려온 애를 중국에 보냈는데 저희 학교에 있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데려올 수가 없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할 때 저희가 그럼 저희도 참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23년 4월까지의 그 기간에 집계된 탈북민 자녀들이 숫자가 지금 4월까지 집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130명의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5.7%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초중고는 다 아실 거고, 여기 지금 대한교육시설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라든가 또 집안이 이제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간 이런 애들이 나이를 먹었어요. 19, 20살 된 애들이 중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전일제 대안학교에서 초등 검정고시, 중등 검정고시, 그다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이제 여기에서 보면서 졸업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애들이 한 2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애들은 엄마들은 이렇게 취업도 어렵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시선도 어렵고 하는데 애들은 그럼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건데요. 그 중국에서 출생한 애들, 그러니까 엄마들이 중국에 가면 누가 보호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생각해주고 첫 밥을 해 먹인 사람이 그 여자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파는 데 따라서 팔려가서 살다 보니까 자녀가 생기잖아요. 우리 여기서처럼 꿈, 이상, 이거는 이제 탈북민 여성들한테 정말 사치인 거죠. 팔려가서 난 그 자녀이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한국어가 안 돼요. 한국에 들어오면. 그 선생님하고도 뭐 니하오 하면서 중국말로 말을 해요. 그리고 인사를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면 속성으로 이제 한국어를 해서 초등학교에 대화만 간단하게 되면 초등학교로 저희가 편입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어린 애도 있고 또 반면에 나이가 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년을 한 학년, 4학년이면 3학년 정도에 낮추어서 학교를 보내서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과정안을 가게끔 그렇게 하는데요. 기초 수학이랑 그 북한에서 온 애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이 기초 수학이 기초 과목에 대한 그 개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온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이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는 전혀 알아못 듣겠대요. 이게 교육 방법이나 교육 문화가 다 틀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교육은 거의 주입식이고 주관식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가면서 많은 문제에서 자기가 문제를 도출해내게 하는데 이 말에 틀린 것을 찾아내셔야 하면 맞는 거 막 찾거나 맞는 것을 찾으셔야 하면 틀린 거 막 찾아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하니까 중국어 하는 애들은 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교육 방법, 교육 문화 여기에 이제 애들이 그 낯설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해요. 사람이 인격이 형성이 되는데 과정안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안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떠나서 과정안은 걸쳐야 그래도 인격이 형성되는데 그 과정안이 지금 구멍이 다 나 있고 공백이 있고 또 결손이 있는 애들이니까 아무리 위에서 뭘 공부를 시켜도 기초가 없으니까 이게 많이 어려운 형편이고요. 문화적 이질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오면 애들이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기숙사에 꾹 박혀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가지고 이제 휴대폰으로만 세상과 소통을 합니다. 왜 너희 안 나가? 그럼 무섭다고 하고 어떤 애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적응하는 걸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거. 이 북한에서는 저도 막 화가 나긴 한데 자기네 입맛에 맞는 고구려만 하늘 높이 막 축에 세우고 신라 백제는 아주 나쁜 놈처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가지고 또 역사를 알고 나면 난 도대체 북한에서 뭘 배웠지? 이런 거. 정말 이게 국민들한테 정말 죄 짓는 짓을 북한에서 그 김정은이랑 김정일이랑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역사를 바로 알자 하는 걸 한국에 와서 보고 정말 제가 그 부분에 정말 감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원에 오면 제일 먼저 자꾸 싸우는 게 6.25를 한국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걸로 저희가 나이가 먹도록 배웠어요. 근데 반대로 북한에서 먼저 침략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싸우고 난리 났거든요. 그걸 깨달으면 애들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는 북한에서 뭘 배웠지 도대체?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랑 또 북송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보게 되면 공안이 이제 그 마을을 싹 포위해요. 명절 전이나 뭐 이런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그리고 이 어느 마을에 이제 그 중국에 와 있는 북한 여자가 누구나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딱 잡아서 북송을 하는데 뭐 옆집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 애들이 북한으로 나갑니다. 엄마가 자기 앞에서 이 8살, 6살, 이럴 때 5살 자기 앞에서 잡혀나가는 걸 봤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이제 그렇게 갔는데 팥을 썰어 갔는데 공부 끝나고 막 뛰어왔더니 아직도 엄마가 안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되니까 화가 나더래요, 엄마한테. 근데 북송돼서 나간 탈북민은 빨리 와야 1년, 2년 아니면 5, 6년이 걸리거든요. 어떤 북한에서 형벌을 받는가에 따라서 한 5년 만에 오면 5살 됐던 아기가 10살이 돼요.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얘는 엄마가 없이 크다 보니까 이 마음 깊은 속에는 그 엄마에 대한 그 불신, 엄마에 대한 그 분노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또 보면 이제 그 엄마 이제 그 부모님들이 그 부종으로 이렇게 이런 일을 겪는데요. 애들이 보게 되면 한국의 엄마들이 어찌어찌해서 왔어요. 이젠 더는 중국에서 못 살겠다 하고 왔는데 내가 이젠 안전하다는 걸 알면 그 자기 자식을 초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12년 동안을 이제 애들하고 있으면서 벌 거 안 벌 거, 겪을 거 안 겪을 거 다 겪어봤는데 중국 남자하고 사는 그 우리 탈북민들 중에 애를 순조롭게 데려오는 학부모가 거의 없더라고요. 너가 북송돼서 나가 있을 때 그게 5년이었던 4년이었던 내가 키웠지 않았냐? 너 그럼 돈 내놔. 근데 애 줄게. 또 두 번째는 너랑 나랑 내가 한국에 가서 너랑 살질 않겠으니까 애 데려가려면 나도 초청을 해라.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아닌 집은 어찌 다 장가를 가서 자식이 하나 생긴 집들 그런 집들은 돈이고 뭐 이거 필요 없다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엔 좀 낫지만 최초에는 중국에 사는 탈북민 자녀들이 호적에 등록을 못하고 사는 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은 엄마가 대담하게 중국으로 한국의 이래 전기 제품이랑 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집에 이제 안심시키고 서핑하러 나간다 그러고 데리고 가서 삼국에다 애를 넘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학교에도 한 5-6명 있었어요. 그렇게 숨어 있은 애들이. 엄마들이 삼국으로 애를 그냥 쭉 빼버리고 자기는 이제 저 삼국으로 보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빠들이 방방 뛰면 뭐 하겠어요. 등록이 지금 자기가 그 호적에 없는 애인데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 아빠들이 엄마들이 이제 막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게 한쪽 어깨에는 애가 있고 다른 쪽 어깨에는 아빠가 매달려 있대요. 자기는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살았는데 이놈의 아빠는 와서 한국어를 안 배운대요. 그러니까 남편 직장 쫓아다녀야지, 급여 뭐 제대로 못 받으면 또 그거가 해명해야지, 자기 일 해야지, 애 돌봐야지 하니까 엄마들이 막 정말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애들이요 이렇게 심리 공부를 시키면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나무 위에 앉아 있니?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싸울 것 같아서 거기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는 거 있죠, 나무 위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왔으니까 탈북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가지고 2013년에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할 때 저희 학교가 구로구 이제 개봉동 조그만 구석에서 이제 했는데 구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립을 해서 이거 진행할 때 그 세계평화여성연합의 회장님이셨던 문난영 회장님이랑 또 최영선 지금 현 회장님께서 학교에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해서 그때는 이런 데가 무슨 기관인데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또 저희들 또 이끌어주고 하고 계십니다. 엄청 응원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자. 근데 지금 보니까 저희 학교를 이제 한 12년이 됐는데 도중에 졸업을 하거나 학교를 있다가 부모님이 안정이 돼서 나가거나 한 애들이 한 156명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와서 그냥 살지는 않았구나 하고 저희가 이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그 애들이 저희 설립 취지를 그냥 제도권 교육에 애들이 들어가 공부하게 하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애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저희 수업을 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요. 공부고 뭐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행해서 12년 동안 심리교육을 넣친 적이 없어요. 근데 책상을 넣고 이리 와, 너 나하고 상담하자. 절대 애들이 입을 안 열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뭔가 만들거나 뭔가 하거나 하면서 애들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즘에 무슨 고민을 하거나 또 학교에 갔다 오면 무조건 와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 얼굴 표정이 이제 내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얼굴 표정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게 하는데 중국에는 이 허리 굽히 하는 인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아이들이 한 달씩 연습합니다. 배꼽 인사. 한 달씩 연습을 시켜요. 이전 인사를 잘해요. 그냥 알고 모르고 인사하는 게 이전 몸이 배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30명 이상 수용을 못하고 또 애들이 8살부터 18살인데 중국에서 애들이 이제 그 시골, 다 탈북민들이 가면 시골에 가더라고요. 이게 비대라든가 이 자병 이런 데 앉는 법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데리고 가서 앉는 법, 비대 사용하는 법, 휴지는 요만한 엉덩이에 휴지는 한 2m씩 끊어가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 또 애들 스스로가 이제 그 귀족화 시키려고 저희가 이 학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쓰는 공간은 내가 관리하자. 뭐 크진 않지만 아침 저녁 애들이 자기 방을 관리하고 자기 옷 서랍장을 정리하고 이거를 생활화했더니 참 좋은 게 군대에 지금 나간 애들이 있어요. 간이가 군대에 나가서 너무 재밌고 이미 10년을 몸에 밴 애들이니까 그게 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애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입학은 그냥 탈북민 부부 중에 탈북민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무용고 애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무용고 애들이 이제 다 졸업을 해서 자기 사회 현지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학교에도 졸업한 학교라고 막 2만 원, 3만 원씩 후원도 해요. 얘네가.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애들을 그냥 어냐어냐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된 남북 통일됐을 때 이 애들이 북한에 가서 애들 그 북한에 있는 친구들 부모 형제들 한데 성장한 모습만 봐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하는 위상이 이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탈북을 했는 아이가 왜 저렇게 멋있어서 대한민국이 저런 나라야? 이런 생각이 들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꿈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까지는 이렇게 달려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 애들에게 예산을 받아서 하기가 어려워서 막 여러 기관들에 이제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이 심리 프로그램이 전문 기관들에서 받으면 1회당 4만 원이거든요. 이 4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한 사람이 한 10번 정도 받아가서가 안 되겠더라고요. 한 8번 이상은 받고 그 다음에 적게는 한 20회 정도 받는 게 애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 심리 이게
이렇게 집에 자녀들이 다 한두 분씩 계시니까 모르는데 심리적인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애들한테는 내 집 같고 편안한 마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귀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를 저희가 애들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하긴 하는데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탈북민들이 이제 취업을 잘 해서 열심히 돈 벌게 도와주자 우리가. 그리고 내가 좀 벌어야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부모님, 형제도 좀 도와줄 거고 나도 살고 자식도 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움이나마 주자는 게 저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효과인 겁니다. 아이들 심리 프로그램 교육을 저희가 이제 많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 몇 개만 여기다 했거든요. 전국, 중국도 전국 각지, 북한도 전국 각지, 대한민국도 전국에서 온 애들이다 보니까 보통 기가 세질 않아요. 매일 싸우고 매일 그냥 뭐 하루에 대여섯 번 싸우는 건 기본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네 한 21명을 세워놓고 이제 합창을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21가지 소리가 나와요. 빽빽 소리 지르면서 저는 아주 움치고 멈친데 그래도 계속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 얘네가 목소리가 합쳐지고 이상한 소리 내면 쟤네끼리 막 툭툭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합쳐가지고 강사 선생님을 모실 엄두는 못 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더불어 함께 이제 여기는 이 애들이 최초 멤버들인데 얘네가 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도 하고 가락시장도 가고 부산 시민회관도 가고 했더니 자기들이 노래 잘해서 데리고 가는 줄 알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저기 철원 아이들하고 같이 남북 같이 오케스트라 저거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 애들은 안 하겠다고 하네요. 이 애들이 이제 거의 다 졸업을 해서 합창을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합창을 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네 이제 뭐 휴지 줍기 이런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쓰레기 줍기랑 이런 거 하고 등산 그 다음에 그 지역 사회단체랑 같이 만두 빚기도 해보고 빵 만들기는 이게 이제 하나만이었는데 엄청 이제 자주 적십자애랑 같이 빵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걸 되게 신기해하는 거 있죠. 그래서 해주는 빵만 먹던 애들이었는데 이제 빵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하니까 그거 좀 달라 그래서 왜기냐니까 엄마 갖다 준대. 가져가 가서 네가 만든 빵 어머니인데 한번 대접해봐 해서 예 그랬는데 이제 애들이 좀 분주합니다. 맨날 뭘 해요. 예, 이거는 글로벌 영어 교육센터랑 저희가 한 2년을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기 이제 그 연설하는 애가 학원 문 앞도 안 갔던 애예요. 근데 제가 지금 영어로 지금 연설을 하고 있고요. 저기 한국 주재 미국 대사분이 저기 티 입고 앉아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분들이 원래 그 동남아 쪽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한국은 잘 사는 나라에서 원래 못 들어온대요. 근데 탈북민 타겟으로 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한 2년 정도 예,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해줬고 또 여기에서 좀 괜찮은 애들은 미국도 한 일주일씩 갔다 오고 예. 저기 지금 선생님은 한 4년 남아 되게 계속 봉사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봉사로 우리 애들 공부를 배워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국어. 저희는 이 한국어가 아주 일선에 끌고 나가야 될 건데 저희가 이제 국민카드 후원으로 좀 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그게 지금 센터로 지금 도라센터 쪽에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하나재단이랑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소감 발표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도 이거를 주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정착을 할까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탈북민이나 또 탈북민 자녀들이 들어오면 하나원에서 초기 교육을 받아요. 어른들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애들은 하나둘 학교 아니면 한겨레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 3개월이면 3개월. 여태 학력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둘 학교랑 삼성여기에서 한국이 최초 학력 인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애들이 그 중고등 애들은 한겨레에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가긴 하는데 하나둘 학교는 그냥 한국어 안 되는 애들 얘네가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요. 하나원 퇴소하게 되면 지역으로 다 갈라져 가잖아요.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에서 그 남북하나재단에서 통일전담사라고 해가지고 탈북민들, 교사 출신 탈북민들을 학교들에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 애들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 그 한국어 안 되는 애들, 공부 결손이 난 애들, 공백이 난 애들, 그리고 이제 멘토링 전문 상담, 뭐 진로 이런 거 하는데요. 저희 애들도 이번에 진로 교육을 그 DD 캠퍼스라고 해서 이제 진로 교육을 방금 전에 지금 이번 주까지 했고 금융 교육도 받았고 애들이 저희가 이제 학교 밖 지원 교육은 저희가 이제 이 세 번째인데 전일제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령기를 놓친 나이 먹은 애들 엄마인데 나이가 지금 21, 22, 23 엄마인데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대안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우리 학교도 한 명 와서 지금 있는 애가 중학교까지는 졸업을 하고 지금 고등학교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민간교육시설 동네마다 공부방 있잖아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방이 있고 저희는 이제 방과 후 학교 공부 끝나고 하는 방과 후 학교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제도권 학교로 가고 오후에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홈은 애기들 엄마들이 이제 그 5살부터 이제 7, 8, 뭐 14살까지도 애들이 그룹홈에 있는데 얘네는 인원이 제한돼서 7명 내지 9명이 한 그룹홈에 있게 돼 있고 그 이상은 수요를 하지 않게끔 제한을 하고 있고요. 종합교육 지원에는 저희 그 통일 대비해서 그 교사들 통일 교육 준비를 해주고 또 많은 교사들이 이 교육을 많이 받더라고요. 연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볼 때 저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제3국 출생 아이들에 대한 편견을 안 가지게끔 또 통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게끔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통일미래 그 인재 육성은 대학생들의 하나인 걸로 많이 이제 가는데 대학생들이 역량 강화 탈북민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 기초가 없으니까 도중에 자꾸 자퇴하거나 또 뭐 다른 일로 하다 보면 대학을 졸업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이 뭔가 성공을 해야 그래도 이제 너희가 이제 언젠간 통일이 되겠죠. 우리 문선명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에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준비를 잘 열심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뭐 이제 월간에 한 주에 애들이 하는 과정안이에요. 그래서 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 외에 이제 애들이 참관, 역사 탐방, 그다음에 뭐 저기 경주로 해서 뭐 매해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어리버리해서 밖에도 못 나가던 애들이 지금은 잘 다녀요. 이제 지하철도 잘 타고 옛날에는
방학 때 명절 때 집에 가면 역마다 터미널마다 데려다 줘야 됐는데 이제는 잘 다니고 애들이 체험을 많이 하니까 확실히 말은 안 통해도 눈으로 보니까 그건 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냥 강의가 지금 1시간이어서 제가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탈북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남과 북이 가교 역할을 할 소중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애들이 참 어려워요. 한국 사회도 잘 모르고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두만강을 넘고 중국에서 살고 또 엄마가 이끌어서 한국까지 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들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뭐 통일된 다음에도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적응 못한 애가 북한에 가서 뭐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꿈을 꿔요. 이 애들이 여기에서 이 고생하던 옛날을 추억하면서 힘들게 적응을 했지만 앞으로 이때를 추억할 때 내가 그때 힘들었지. 이제 북한에 가면 우리 친구들한테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북한 인민들한테 자유도 있고 인간이 태어나면 또 너희가 희망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통일준비! 승리! 국가학교 승리!